지난 한 달여 동안 팀장님 오시기 전에 한 달여 동안 장이 엄청 힘들었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장이 힘들면 자산가분들도 사람이니 많이들 힘드셨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힘든 장에서는 보통 어떠셨어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에는 조정이 있더라도 기간의 조정이나 가격의 조정이 있더라도 보통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었던 그렇죠. 반면 그렇죠. 지금 6월 이후에는 이런 기간과 가격의 조정이 좀 장기화되면서 맞습니다. 뭐 자산가들 역시도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수익률이 썩 좋았던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도 반도체 두 종목에 사실은 포트가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던 네. 분들이 많았고 또 그때도 뭐 그 말씀하셨지만 좀 뒤늦게 들어가신 분도 좀 있으셨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난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장이 진짜 뭐 코스피가 한 30% 가까이 이렇게 급락을 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40% 전후로 이렇게 폭락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의 지금 뭔가 뭐 포트폴리오나 이런 데 좀 변화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그냥 스테이입니까? 일부는 이미 이제 지난달에 저희가 대화를 나눴을 때를 복기해 보면 이익을 실현해서 좀 현금화 전략으로 일부 현금화를 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대단한 분들이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역시도 일부를 현금화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 다 전체를 현금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이런 좀 낮은 측면,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아진 측면에서 좀 분할 매수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던 분들이 일부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떨어지니까 그거를 네, 조금 소위 더. 말해서 물타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분할 매수를 통해서 좀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 이런 전략을 구성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 축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냥 산 종목들에 대해서 홀드하는 전략으로 그냥 네, 견디시는 지금 분들도 보유한 계시고. 종목들에 대한 견디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사실 팀장님도 이번에 이런 식의 변동성 큰 장은 처음이었을 네. 거고 뭐 지난 한 달 동안 제 방송에 같이 말씀 나눴던 대부분의 전문가분들도 어느 한 분 다 다르지 않고 이런 시장은 나도 처음이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장이니까 사실 여기에서 뭐 자유로운 분들이 얼마나 네. 계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도 수익률이 하락을 하다 보니 추가적으로 저가 매수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단을 내리는 네. 분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그냥 일단 좀 지켜보자면서 네. 홀딩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두 가지로 좀 말씀을 하셨는데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어떤 그 자산가들의 이런 어떤 그 대응을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이게 뭐 내가 이렇게 하라 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본인들이 판단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투자에 대한 경험이 조금 더 많고 이제 노하우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번에 조정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장기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큰 그림에서 보면은 네. 사실 2달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오히려 저보다 조급함이 더 없어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교적 아직은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전제로 어떤 상황이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전제 조건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성적으로 대응하시려는 분들은 이번 조정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흔들리고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멘탈이 좀 흔들리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포트폴리오 안에서 주도하는 업종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오히려 그런 분들이 떨어질 때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사 들어가셨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더 있으시겠군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좀 저도 기억에 남는 자산가분 경우에는 이제 저한테 오히려 되물으시는 거죠. 이제 3월 이후에 우리 중동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후에 시장 환경과 지금의 시장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매크로적인 어떤 측면이 아주 크게 바뀐 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뭐 개인의 수급이라든지 변동성을 확대하는 레버리지 ETF 상품의 등장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심리를 흔들 수 있는 요인 외에 거시적인 환경에서 변화를 주었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오히려 되물으시고 좀 이성을 찾아가시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분들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좀
사신 분들이 좀 계세요? 오히려 자산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5월 달에도 복귀를 해보면 이 상품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좀 우려를 하셨고 예, 변동성이 확대될 거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들어가신 분은 제가 아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아마 일반적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산이 좀 꽤 있으신 분들 치고 또 그게 본인이 셀프메이드에서 번 돈일 경우에 이 레버리지 ETF, 특히 다인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그 상품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그 리스크가 그러니까 리턴 대비 리스크가 굉장히 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인 건 상품인 건 다 뻔히 아는 네. 건데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시드가 좀 작거나 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분도 좀 이렇게 고액을 갖고 있는 자산가들이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또는 시장에 대해서 접근하는 태도를 좀 배워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돈 번 사람들이 그냥 뭐 네. 남 사기쳐서 돈 번 게 아니라면 자기 능력으로 돈 번 거라면 시간도 분명히 꽤 걸렸을 네. 거고 그럴 테니까요. 그리고 다 노하우가 있으실 테니까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 보죠. 반도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건 이제 팀장님 생각인데 일단 변동성은 어쨌든 여전하지만 조금 줄어든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최근 한 2주 정도 보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일단 고비는 넘겼다고 해서 조금 반등은 했는데 여전히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300만 원까지 갔던 게 16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90만 원 전후니까 아직 뭐 절반 이상 회복하거나 이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여전히 확신을 갖고 계속 포트폴리오에서 상당 부분을 좀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팀장님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질문과 사실 연결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시장의 상승이 아니면 추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우리가 주도주인 반도체를 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서 시장이 만약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론적으로는 이 시장에서 반도체는 당연히 이제 다시 한번 주도주가 돼서 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업종에 대한 좀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데이터를 나오는 거라든가 이제 엊그제 알파벳 나와서 그 뭐 자본주의 추진 이런 부분에 나온 거는 하여간 그 네. 반도체 산업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의심할 일은 별로 없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과 그러니까 펀더멘털과 주가가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앞서 이제 이동구 대표님도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 두 종목의 비중을 한때는 뭐 거의 70% 3분의 2 이렇게 담아가라는 얘기도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럼 그 이동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를 얘기를 하시던데 팀장님은 일단 판단은 반도체에 대한 그 전체 자산에서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로 지금은 갖고 가는 게 좋겠다고 보세요? 저 역시도 이제 투자 자산을 100이라고 했을 때 50 정도는 반드시 주도주를 갖고 가야 여전히? 된다고 네, 생각을 역시? 하고요. 네. 뭐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시적인 환경이 변화나 아니면 예측이 빗나간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찾아보기 힘들 뿐더러 그럼요. 말씀하신 그 알파벳이라든지 아니면 뭐 메타 역시도 아마도 다음 주에 나오는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도 계속 캐펙스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네. 전망이 좋은 만큼 네. 어차피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고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업종이라면 여기에 대한 것은 뭐 의심이나 아니면은 좀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오히려 좀 비중 확대의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줄였거나 그동안에 좀 포모 때문에 포모가 있지만 못 들어갔던 분들 같은 경우 지금이 오히려 이제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기회는 좀 분명하다. 아닐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제 이 팀장님 판단을 좀 들어봤고요. 지금 사실은 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오늘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국채금리가 10년물이 미국 기준으로 4.7%, 네. 뭐 30년물로 5%에서 네. 좀 안 내려온 지 꽤 된 것 같고. 사실 이제 금리 문제가 이렇게 자꾸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이렇게 내리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언제 또 타코가 될지는 모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지금 당장은 오늘만 해도 큰 부담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이렇게 뭐 변수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실제 전쟁이 시작됐을 때를 다시 복귀해 보면 지금과 거의 유사한 우려가 있었던 것도 그쵸. 맞고요.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그때도 뭐 배럴당 WTI 기준으로 거의 100불 선에 근접했었고 예. 100불을 잠깐 터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전쟁이 장기화돼서 어떤 시장의 근간을 흔들 만큼의 변동성을 주지 않는다는 어떤 전제 조건이 좀 이제 먼저 여기에 부담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이번 어떻게 보면 변동성 역시도 좀 단기 충격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합의 MOU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여기 이후에 지금 오늘에 나온 뉴스는 조금 더 심화됐다는 점에서 그죠? 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이 부분 역시도 좀 어떻게 보면 단기성으로 좀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하고 유가 문제는 그렇고 그다음에 하나 또 살펴봐야 될 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 네. 1,470원대까지 네. 떨어졌거든요. 이 환율, 그러니까 이 외환시장 관련돼서는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달러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시장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좀 환경이 굉장히 좋았을 때는 1,500원 위에서 굉장히 그러니까요. 놀다가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고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70원 정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좀 이례적인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좀 네.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지금 뭐 전문가들의 얘기는 뭐 SK 하이닉스 ADR과 관련해서의 그 얘기하죠. 수급적인 거다, 네, 이유가. 수급적인 것과 함께 이제 한 2달 동안에 어떻게 보면 좀 과열됐던 이 외환 시장에 대한 조금 일단락되는 환경적인 요소가 좀 단기 과열의 해소 국면으로 보는 그러게요. 측면이 맞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요 환율이 어떻게 보면 더 하방으로 안정될 거라기보다는 8월 달 아니면 전쟁이 어느 정도 조금 다시 진정됐을 때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좀 전략을 다시 구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섣불리 갖고 있던 달러 뭐 팔거나 네. 또는 달러를 더 사거나 아직 네, 이러지 이렇게 매도나 매수의 타이밍으로 아니다. 보기에는 아직은 너무 단기간에 좀 조정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달러 인덱스 오른 거를 생각하면 사실은 1,600원 네. 가도 사실은 한 말이 없는 네. 상황인데 맞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연준이 지금 뭐 9월 달에 금리를 올릴 것 같다 뭐 이런 식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또 원달러 환율은 또 감안을 해야 되고요. 예. 자, 그럼 이제 투자 전략적인 측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짜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투자 자산이 100이라고 했을 때 기준으로의 주도 업종에 대한 리밸런싱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상반기에는 조금 더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좀 분산했던 어떤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좀 네. 주도할 수 있는 업종으로 좀 끌고 오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부를 코스닥이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뭐 로봇과 관련된 업종이나 종목들의 투자가 있었다면 네. 여기에 대한 어떤 기업 실적이 지금 어차피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이런 실적과 함께 좀 업황에 대한 환경도 점검을 해보면서 일부는 뭐 손실이 있더라도 좀 비중을 축소해서 주도주로 좀 갈아타는 어떤 투자 자산의 포트폴리오 내 비중 좀 변경이 필요한 네.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체적인 자산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현금 비중은 한 50%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현금 합니다. 비중 50%? 네, 아유.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뭐 6월 달과 마찬가지로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좀 바로 분할해서 매수할 수 있을 유동성 자산의 확보가 그러게요. 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네. 이제 유동성 자산, 뭐 단기 채권이라든지 뭐 예금성 자산에 대한 비중은 지난 달보다는 조금 더 높게 늘려놔서 좀 체력을 비축해야 되는 이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적도 뒷받침되고 업황도 좋은 섹터, 또 그 해당의 주도주, 네. 대장 주격을 네. 골라서 간다. 그렇게 좀 짰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현금 50%면 나머지 50%는 반도체 두 종목, 그다음에 뭐 달러 일부 뭐 그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네, 주도 업종이 뭐 반 정도는 가져가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이미 있으시다면 이제 이런 현금성 자산에서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의 어떤 시황과 함께 좀 시황을 보시고 일부는 뭐 분할로 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거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상하면 네. 조금 더 포트폴리오 관리가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오늘 나오신 우리 전문가분들이 다 하시는 공통적 말씀 여러분들도 느끼셨죠? 다 실적하고 업황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는 믿을 게 또 없는 거기도 네. 하니까
그런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포트폴리오를 좀 짜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주식 얘기만 하니까 주로 뭐 다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이 팀장님 같이 이렇게 PB분들을 모시는 이유도 포트폴리오를 짤 때 주식만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야지 길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좀 하는 거니까요. 근데 오늘 이 팀장님은 현금을 일단 50% 정도를 전체 자산에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